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 진출 전략 마련을 위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협력 국내 팀코리아 협약을 14일에 체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인도네시아 주재 팀코리아의 신속한 국내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들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주재 팀코리아를 중심으로 12개 공공기관 및 국내 기업들의 본사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하였습니다. 국내 팀코리아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건설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계되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등 성과 창출형 수주를 지원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인도네시아 주재 팀코리아의 높은 현지 이해도와 전문성으로 발굴된 사업 계획에 대해 국내 본사 차원에서 사업 구체화를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날 참석한 참여기관 및 기업은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 협력 및 진출에 관한 정보의 상호 공유,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민간 투자 사업 공동 발굴 및 맞춤형 참여 전략 마련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행복청 최영우 기획조정관은 이번 국내 팀코리아 출범을 계기로 국내 공공기관 및 기업에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사업 참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부터 현지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와 전기 바이크의 구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기차는 8천만 루피아, 하이브리드는 4천만 루피아, 전기 바이크는 800만 루피아를 보조금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연기관 바이크를 전기 바이크로 전환 시 500만 루피아를 지원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오는 2024년까지 전기차와 전기 바이크 시장 규모를 각각 3만 5천 대와 120만 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현대자동차가 최대 수혜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현지 전기차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조금에 힘입은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자동차는 454대를 판매하여 점유율 90%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하반기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1497대를 판매하며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으나 중국 우링의 저가형 전기차 에어 EV가 4337대를 판매하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단 보조금 혜택과 LG에너지솔루션과의 현지 배터리셀 합작 공장으로 2024년 이후에는 현지화율이 더 높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올라간 만큼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인도네시아가 미가공 니켈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공정구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도부터 처리되지 않은 니켈 광석의 수출을 금지해왔으며 2018년에는 국내 가공 요구사항을 도입하여 모든 회사가 수출 전에 인도네시아 내에서 니켈 광석을 처리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은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의 핵심 허브가 될 것이며 국가는 자원뿐만 아니라 가치 사슬인 제조와 부가가치 부문까지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니켈 정책은 무역업체, 특히 유럽연합의 무역업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국제무역규칙을 앞세워 이번 수출 금지 조치가 공정구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과 관련된 국제무역규칙 위반 여부 검토 요청은 2021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유럽연합은 2021년에 니켈 광석 수출 금지 및 니켈 광석 국내 가공 요구사항 요건이 국제무역규칙을 위반하는지 조사해달라고 WTO에 제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WTO는 유럽연합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 같은 정책은 니켈 광업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2일 WTO 상소기구에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통화 긴축과 경기 침체 공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얼룩진 격동이 한해였음에도 인도네시아의 광산주는 무려 1595%의 랠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아다로미네랄의 주가는 4월 최고점에서 하락한 이후 횡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2803개 기업으로 구성된 블룸버그 세계지수에서 월등한 차이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익률은 2위인 터키 항공사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아다로미네랄은 올해 1월 3일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 상장된 후 3개월 만에 주가가 100루피아에서 2990루피아로 급등했었습니다. 지난 14일 기준 현재 주가는 1695루피아, 시가총액은 약 45억 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 같은 주가 폭등은 세계 석탄 가격 폭등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아다로미네랄이 석탄으로 벌어들인 돈을 전기차용 알루미늄 및 배터리 제조에 투자하여 사업을 다각화한 전략 덕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9월까지 9개월 동안 평균 판매 가격이 2배 이상 뛰었고 석탄 판매량이 41% 급증하면서 순이익이 482%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진행한 조사에서 5명의 분석가들은 아다로미네랄이 향후 12개월 동안 주가가 42%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한국수출입은행은 현대엔지니어링의 해외 프로젝트 측면 지원을 위해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가스회사 뻐르타미나와 달리파판 정유공장 증설 사업에
11억 9천만 달러 규모의 PF금융 지원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뻐르타미나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국영 석유 가스 회사로 인도네시아 내 원유, 천연가스에 대한 개발권을 보유하며 정유, 석유화학 등 다양한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파판 정유공장 증설 사업은 뻐르타미나가 칼리만탄 동남부에 운영 중인 정유 설비를 증설 및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현대 엔지니어링 등이 총 44억 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다수의 우리나라 중소 및 중견기업 기자재를 포함해 약 10억 달러 상당의 한국 제품과 용역이 수출되는 등 높은 외화 획득 효과가 기대되며 오는 2025년 사업이 완료되면 발리파판 정유공장 생산량이 하루 26만 배럴에서 36만 배럴로 약 140%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 김형준 본부장은 내년 한국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이해 정책금융을 통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겠다면서 특히 해외 주요 발주처인 뻐르타미나와 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를 다져서 추후 발주 예정인 인도네시아 사업들도 한국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이 교두보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화승그룹의 스포츠 브랜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계열사 화승엔터프라이즈의 베트남 공장이 인도네시아 자바로 공장을 이전할 것이라고 CNN 인도네시아가 보도했습니다. 간자르 프라노보 인도네시아 중부자바 주지사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많은 기업들을 중부자바로 이전하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하며 인스타그램을 통해 중부자바로 이전하는 회사가 97개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한국 회사는 화승엔터프라이즈의 인도네시아 자회사인 화승 인도네시아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세종 화승 인도네시아 이사는 우리는 중부자바의 분위기나 투자가 실제로 매우 가치 있고 정부와 지역 사회가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베트남에서 생산을 시작한 물량들이 천천히 중부자바로 이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현재 화승엔터프라이즈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해외 공장에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 스포츠화를 생산하고 있으며 아디다스의 2위 공급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전국체전 선수단은 자카르타 리츠칼튼 호텔에서 회단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3년 만에 열렸던 103회 울산 전국체전에서 제인도네시아 동포 선수단은 금메달 6개, 은메달 8개, 동메달 5개로 제외 동포 국가 종합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 일본에 이어 금메달 1개 차이로 종합 순위 3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3만여 한인 동포가 수백만 동포 거주 국가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일궈낸 값진 성과입니다. 참고로 1위 미국은 260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며 2위 일본은 81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수단은 볼링, 태권도, 골프 종목에서 각 2개씩 총 6개의 금메달을 차지하였으며 스쿼시, 볼링, 태권도 종목에서 총 8개의 은메달을 획득했고 스쿼시, 탁구, 검도, 볼링, 태권도 종목에서 총 5개의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31명의 인도네시아 전국체전 선수단은 회단식을 갖고 선수, 감독 등 구성원들의 노고를 되돌아보며 내년을 기약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